사조용전 13화, 14화입니다. 천하오절은 김용세계관에서 지존급으로 분류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구지신계의 홍칠공이 그 천하오절 중 한 사람이며 무공의 수치는 무려 600인력이었습니다. 즉 600인력이란 그 소설의 주인공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곽정도, 신조협녀의 양과도, 의촌도령기의 장무기도 같은 예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천하오절 홍칠공이라면 능히 바늘 던지기 신공 정도는 단숨에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 신공을 황룡에게도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황룡이라도 홍칠공에게 무공을 더 배우기에는 양심이 찔렸는지 마지막으로 근사한 만찬이라도 대접해 드리고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마침 목염자가 있었을 줄이야. 황룡은 곽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혼인까지 생각해보면 이 목염자에게 명분만큼은 밀리는 형편이었죠. 그럼 빼앗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일단 다가가서 목염자에게 시비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침 목염자가 가지고 있는 단검을 보니 이는 원래 곽정의 단검이었고, 그걸 획 가로채서 다른 박질 치니 목염자는 쫓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단검은 양철심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결국 한적한 곳에서 싸움으로 번진 상황. 허나 황룡은 120인력에 바늘 던지기 신공까지 배운 터였고, 목염자는 홍칠공한테 사흘 동안 배운 게 전부인지라 무공이 30인력에 불과하였습니다. 몇 번의 투닥거림만으로 승패는 갈리고 말았고, 황룡이 단검을 뽑아 목염자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곽정 오빠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어서요. 곽정? 누구였더라? 아, 그 어리버리. 생각하더니 웃음을 짓고 마는 목염자. 왜 웃는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곽정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쪽 아버님의 유언 아닌가요? 그건 아버지가 깜빡하셨던 거예요. 전 이미 정혼자가 있으니까요. 황룡이 잠시 머리를 굴려보더니, 아, 알았다. 정혼자가 비무초친에서 만났던 그 완안강이죠? 맞아요. 비록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난 그 사람뿐이에요. 황룡은 목염자의 굳은 신념에 감동마저 받고 말았습니다. 언니, 이 단검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건 곽정 오빠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화해로 마무리될 때쯤 공중에서 나무 판때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에는 홍칠공이 쓴 글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써 황룡은 알 수 있었습니다. 홍칠공이 이제 진짜 떠나버렸다는 것을요. 이젠 화해도 했으니 황룡은 목염자를 억지로 데려갔고, 그리하여 한동안 목염자는 곽정 황룡 커플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몰래 어디론가 사라지는 목염자. 황룡은 그녀를 미행해 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목염자가 경공수를 써가며 조심히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금나라 고관대작의 숙소. 또 그 고관대작의 방문 앞에서 발그레한 표정으로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호기심 천국 황룡이 더는 못 참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양강이 있었습니다. 이 언니도 참 양강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옳지,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더니 목염자에게 다가가 혈도를 찢고는 소리를 빽 하고 지른 뒤 숨어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양강이 뛰쳐나왔고, 눈앞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목염자가 너무나 귀엽게 보였으니 그럼 방 안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간 것까진 무죄였습니다. 또 방 안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찌 정욕이 꿈틀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저도 모르게 옷고름에 손을 가져간 순간 목염자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자지만 그렇다고 쉬운 여자는 아니에요. 옷걸음에 순두부찌개가 묻어 있어서 변명이 그럴싸하군요. 전 당신을 우거촌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 꼭 와주세요. 그렇게 다음을 기약해야 했던 순두부집 효녀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은 이복 형제이긴 했습니다.
다음날 황룡은 남장으로 변장까지 하고 이 주변에서 유명한 호숫가로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이 호숫가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육시성 씨의 중년을 만나 친분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중년은 자신의 대저택인 귀운장으로 초대했고 그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인 곽정과 황룡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중년, 즉 귀운장의 장주는 두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과 이 귀운장은 마치 미로처럼 지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룡은 이 미로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은 귀운장은 기문팔괴주술로 지어진 구조였는데 아비 황약사가 기문팔괴주술 달인이었으니 그럼 자연히 황룡은 아비에게 배웠던 기술이라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서예와 화폭들을 감상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황룡은 웬만한 전문가보다 뛰어난 해석을 할 수 있었고 육장주는 그런 황룡에게 정말 대단하오라며 칭찬 일색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밤에는 절대 나오지 마시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꼭 나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황룡개구리. 그렇게 한밤중에 밖으로 나와 둘러보던 중 육장주의 아들 육관영이 호숫가에서 한 무리의 의적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육관영이라는 자는 이 지역에서 군도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잡아온 자가 있었는데 어랏 양강이잖아. 비록 고수급 실력자의 구운백골조도 알고 있었던 양강일지라도 물 위에서만큼은 육관영에게 상대가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양강이 금나라 사신인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양강이 다음날 감옥에서 탈출을 감행하였고 이제 이 기운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필 기운장이 기문팔괴주술로 지어진 미로 구조라 헤매이기만 할 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한 마음에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 안에는 기운장의 주인인 육장주와 저 한편에는 곽정과 황룡도 있었으니 육관영이 뒤늦게 쫓아와 양강을 다시 잡아가려 하자 양강이 싸움으로 대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육관영이 완벽한 참패였으니 어제의 양강은 호수에 빠져서 물을 많이 먹어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강의 구운백골조를 보자 몹시 놀랐던 육장주가 득달같이 양강에게 달려들었고 두 다리가 불구임에도 엄청난 실력자라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황룡도 육장주의 무공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도화도의 무공이었으니까요. 감옥에 가더라. 저놈의 스승에 대해서 내 상세히 물어야겠다. 그렇게 다시 잡히고만 양강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곽정과 황룡은 양강을 도와주기 위해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양강에게 악감정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여인이 기운장에서 길을 잃어 쩔쩔매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 여인을 미행해 보니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양강을 구해주러 온 모겸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하여 황룡이 돌을 하나씩 던져 양강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었고 모겸자는 그 돌이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할 수 있었던 양강과 모겸자. 양강이 금나라 사신으로 또다시 매국짓거리 하다 잡히게 된 것이라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모겸자에겐 영원한 내 남자요 내 사람이니 구해줄 수밖에요. 그런데 양강은 우리끼린 어차피 이 기운장을 못 빠져나간다며 차라리 자신의 사부님을 불러와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부님이 있는 곳에 가면 해골 9개가 쌓여 있을 거라고 일러주기까지 하였으니 일편단심 모겸자는 난군을 구출해 주겠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양강이 일러준 곳으로 즉시 향했는데 정말 해골 9개가 쌓여져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저 혹시 양강의 사부님이 계신가요? 이곳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명판을 써놓고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꽃향기는 어느 곳에서 나는 것이더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구양극이 혈도를 찍어 목염자를 가볍게 제압해 버렸습니다. 원래 양강이 사부라는 사람은 매초풍이었고 마침 전진교의 내공신법을 얻어 다리마비도 푼 상태였습니다. 하여 매초풍을 불러와 기훈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매초풍보다 구양극이 먼저 와 있었을 줄이야. 실은 매초풍이 가지고 있는 구음진경을 뺏으려고 계속 쫓고 있던 거였습니다. 또 전면전으로는 매초풍에게 상대가 안 되었기에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마리의 뱀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눈이 먼 매초풍은 이 독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3화, 14화가 끝났습니다.